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좀 답답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왕복 2차선 좁은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길이 평소에 좀 복잡하기는 한데 그래도 1톤 트럭도 좀 많이 다니고 차들이 제법 빠르게 달리는 도로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좀 막히더라고요. 밖으로 고개를 좀 내서 보니까 경찰차 한 대가 비상 깜빡이를 켜고 진짜 천천히 가고 있길래 뭔 일인가 했습니다. 그 경찰차 옆으로 경찰 한 명이 내려서 반대편 차 오는 거 상황 봐가면서 중앙선 살짝 넘어서 경찰차 질러가라고 그렇게 수신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차를 제가 질러가면서 경찰차 앞에 상황을 봤는데 가슴이 좀 먹먹해지더라고요. 할머니 한 명이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는데 편도 1차선에 차들이 속도를 좀 내는 도로다 보니까 뒤에서 혹시나 차들이 그 리어카 들이받을까봐 리어카 뒤에서 경찰차가 붙어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따라가면서 할머니 골목길 쪽으로 들어갈 때까지 보호해주면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 리어카 보니까 폐지를 얼마나 많이 실었는지 뒤에서 보면 할머니가 보이지도 않고요. 폐지가 리어카 밖으로 삐져나와서 일부는 땅에 질질 끌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왜소한 체구에 허리도 부정하고 낡아 보이는 잠바 차림에 소주회사 로고 박힌 앞치마 두르고 고무장갑 끼고 그 많은 폐지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참 보고 있는데 가슴이 참 답답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그 정도 폐지를 수거업자한테 가져가니까 만 몇천 원 값을 쳐주는 걸 제가 봤는데 아마 그 할머니도 그렇겠죠. 지금 생각해도 자꾸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오늘 문득 최저시급 이야기를 방송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앞에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최저시급과 고용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최저시급은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해도 이런 경제 상황에서 지금처럼 급속하게 올리는 건 진짜 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 인상에 대한 취지는 누가 뭐라 해도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급격한 최저시급 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살아남은 사람만 임금이 오른다는 겁니다. 직원 200명을 쓰는 회사에서 1년에 인건비가 100억이 나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특별하게 성장하지 않고 계속 비슷한 회사라면 추가적인 인건비를 올려서 영업이익을 더 적게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꼭 데리고 있어야 하는 인력에 임금을 올려주기 위해서 일부 인력을 잘라내고 그 돈으로 꼭 데리고 있어야 하는 인력에 임금을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자른 사람의 자리는 더 싼 임금의 노동자로 채우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인건비 100억을 유지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일 못하는 사람은 잘리는 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겪어봤거나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일 못한다고 잘리는 사람보다 회사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의 종류 때문에 잘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그 사람이 없거나 사람이 바뀌면 안 되는 업무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 바뀌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업무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바뀌어도 되는 업무를 하는 사람 중에서도 에이스급 일 잘하는 인재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도 본인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 그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누군가의 임금을 올려주기 위해서 능력 없는 사람이 잘리는 것보다는 일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맡은 일 자체가 회사 입장에서 없어도 되는 일이거나 쉽게 대체 가능한 일이라서 잘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럼 최저시급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최저시급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적당한 회사에서 제대로 된 입사 과정 밟고 연봉 받으면서 연봉이 많든 적든 그렇게 지내는 사람은 최저시급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최저시급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식당이나 매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소규모 영세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 아파트나 건물 관리인 이런 분들이 일반적으로 최저시급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하는 일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바뀌어도 크게 문제없는 일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언제든지 교체되거나 업무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일자리라는 거죠.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지 않는 회사에서 직원들 인건비 올려주려고 인건비 예산을 올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매출 늘지 않는 자영업자가 직원들 봉급 더 주려고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을 떼서 직원들 봉급을 더 올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저시급은 강제적이니까 무조건 올려줘야겠죠.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3명 중에서 1명 자르고 남은 2명 시급을 올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좋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들이 생활이 훨씬 나아졌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급 올려주기 위해서 잘린 사람들은 생활이 어떻게 됐습니까? 왜 그 사람들 이야기는 안 해줍니까? 최저시급 인상은 정말 경제 상황 좋아지고 경기 살아나는 타이밍에 그때 바짝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지금은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저시급은 일반적인 임금과는 다르게 당장의 삶의 질보다는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최저시급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많게 하는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저시급 업종의 고용률을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안 잘리고 살아남은 사람 어떻게 하면 더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올라가 버리면 고용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최저시급의 혜택을 받을 기회조차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최저시급을 적용하는 영세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인건비 따먹기로 유지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마진이 별로 없는 저부가가치 업종이긴 하지만 인건비가 저렴하면 수익이 조금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지되는 업종을 보통 영세기업이 영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건비가 오르면 그냥 그 기업들은 없어져 버리죠. 경제 상황이 괜찮은 상태라면 그런 영세기업들도 인건비 좀 올라도 매출이 올랐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데 지금은 매출이 더 줄어들고 있는데 인건비까지 올라버리니까 영세기업은 버틸 재간이 없는 겁니다. 시간 되시면 영세공장들 많이 몰려있는 동네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한 집 걸러 임대 내놓거나 문 닫아놨습니다. 최저임금 받는 저소득 근로자조차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시급을 더 받고 살아남거나 아니면 아예 잘리거나 그렇다고 살아남은 사람도 언제든 다른 사람으로 대체 가능하고 일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전 정부, 현 정부 할 것 없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경기 좋을 때 영세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버틸 여력이 있을 때 왜 최저임금을 바짝 올리지 않았는지, 경기 안 좋고 고용률이 이렇게나 나빠져서 영세업체가 버틸 여력이 없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최저시급을 급하게 올리는지, 물론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깊은 속사정은 알 수 없다 칩시다. 그냥 한 명의 소시민의 입장에서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한 폐지술에 끌던 할머니가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하루 종일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면서 하루에 만 몇천 원 버는 것이 아니라 그 할머니가 정말 영세한 기업이라도 점심밥 제공받으면서 적은 돈이라도 최저시급의 혜택을 볼 수 있게 최저시급 관련된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표의식하는 정쟁 좀 적당히 하고 최저시급도 금리처럼 경제, 경기,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교육, 저기술, 저소득 취약계층도 안 좋은 일자리더라도 항상 일자리가 존재하는, 그래서 최소한 길바닥까지 내몰리지 않는 그런 고용률을 생각하는 최저임금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아도난 소시민의 개인적인 작은 바람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인상이 정작 누구를 위한 인상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은 경제 이야기를 주로 주제로 삼지만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은 오늘처럼 아무 이야기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폐지수레를 끌던 할머니가 자꾸 아른거리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